우리 그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가족 사진이 좀 꽉 찼죠? 와, 아이가 아이가? 넷은 아니고요. 네? 한 명은 조카하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3명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5명이 다 다른 엄마 배에서 나와서 가족이 된 네, 입양 가족이고요. 저는 입양 가족의 성장을 돕는 일을 하는 이설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근데 뭐 제일 많이 받으셨던 질문이시겠지만 어떻게 입양을 하시게 된? 뭐 결혼 전부터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네. 오히려 결혼을 하고서는 딩크족으로 살고 싶었어요. 저도 일을 요즘 하고 많이 있었고, 그러는 네, 남편도 일을 네. 하니까. 그리고 제가 아마 성장기 속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없었나 봐요. 네. 되게 두렵고, 네. 내가 부모가 되면 나 역시도 내 자녀를 굉장히 나의 일부처럼 너무 많이 또 통제도 하고 너무 많이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을까? 네. 그럴 바엔 그냥 우리 삶을 잘 사는 그냥 현명한 부부로만 살자 이런 이제 좀 단순한 생각을 하고 신혼을 보내다가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부부가 같이 몇 년을 살았는데 뭔가 그 다음 단계로 같이 성장할 만한 단계를 우리가 지금 거치지 네.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미술을 그때는. 예,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이제 어려서부터 일찍 엄마랑 헤어지고 아빠하고만 살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아마 저한테서 그 엄마의 향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설아 선생님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얘기가 되게 정말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네. 그 아이가 저 얘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깊은 마음에 어떤 뭐 비어 있는 것이 있고 또 나를 향해서 그 얘기를 할 때는 그게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 얘기를 했지 이런 생각에 그게 저한테 와서 꽂히면서 그래 내가 낳지 않는 아이의 부모가 되는 건 어떤 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점점 반짝반짝 윤이 나고 그 아이 고유의 어떤 개성과 매력과 잠재력들이 막 드러나는 그 일을 저는 돕는 게 선생님이잖아요. 네. 네.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너무 매력적이고 좋고 행복했죠. 근데 그 일이 엄마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내가 낳지 않은 아이들 이렇게 오랫동안 너무나 잘 열심히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뭐 어렵겠어 이런 생각에 이제 결혼 4년 만에 네. 남편한테 얘기하고 남편도 네. 또 어렵지 않게 동의해줘서 네. 입양이 시작됐죠. 네. 많은 입양 가정들을 네. 대하고 네. 지금 상담도 해주고 도와주신 역할을 하고 계신데 우선 본인의 경험부터 좀 듣고 싶어요. 네, 첫 입양을 한 달 된 아들을 맞이했거든요. 완전 신생아. 네, 그때 신생아 입양을 했고 사실 처음 35살 때였으니까 이제 아직 젊기도 했고 첫 입양이니까 신생아 입양을 이제 많이들 권하셨죠. 그래서 저희도 별다른 고민 없이 이제 아들을 입양해서 정말 어려움 없이 잘 살았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행복한 입양을 아무도 안 하지? 왜 사람들은 그걸 기피하고 왜 힘들다고 얘기하지? 굉장히 이제 자뻑을 하면서 내가 낳지 않아도 애가 이렇게 예쁘고 내 몸 상하지 않아도 이렇게 임신과 출산을 거치지 않고도 가족이 되고 그 셋이 된 그 기쁨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경력 단절도 안 되고 네. 이러니까 입양처럼 가족이 탄생되는 그 좋은 과정이 없다 이런 생각에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아이가 한 3살 정도 되니까 자동으로 형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 처음에는 그냥 하나로 충분하다 이랬는데 아이 혼자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걸 보니까 또 좀 미안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입양 가족들을 이제 선배님들, 가정들 많이 찾아다니면서 보는데 어떤 선배님들은 정말 이렇게 조한나처럼 큰 아이를 입양해서 같이 가족이 되는 과정을 공개하고 보여주시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들한테 듣는 얘기는 정말 제가 경험한 입양과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고
또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낳지 않았어도 이질감이 거의 없고 네. 또 내 손에서 키워지니까 사실은 내 방식대로 익숙해지잖아요. 네. 네. 사실 내가 안 낳았다는 사실을 거의 잊고 지내는 건데 이렇게 큰아이가 가족이 돼서 낯선 사람과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랑도 사실은 아이가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 아이에게 사실은 사랑을 구해야 되거든요. 네. 아이 마음이 진짜 열리고 그렇죠. 아이가 이 부모를 믿어야 가족이 되고 그 안에서 이 아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가 굉장한 노력을 하면서 그 아이 마음을 같이 열어서 가족이 되는 과정들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 너무 두려우면서도 또 한편으론 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난 지금까지 굉장히 괜찮은 선생님이었고 또 첫 아이를 입양해서도 전혀 어려움 없었고 난 지금까지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선생님으로서 꽤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배우고 나름의 준비를 하긴 했어요. 이제 아이를 처음 만나고 이제 1년간 보육원을 다니면서 계속 관계를 맺으려고 보육원에서 이제 바로 입양하신 네네. 거죠. 그렇게 만나는 시간 동안 이건 아무리 준비해도 준비가 안 되는 과정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아이의 행동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미 5살이면은 네, 꽤 많이 모든 게 형성이 다 됐고 구축이 그 아이가 이미 경험해 온 그 속에서는 사실은 똑같이 이런 낯선 타인에 대해서 누구라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이 어른들이 의도를 가지고 다가가잖아요. 친해지려고. 그래서 가족이 되려고. 근데 그것조차도 아이한테는 굉장한 자연스럽지 두려움이고 그렇게 돼서 어느 순간 자기의 고향인 이곳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너 좋은 데 데려가서 잘 키울 거야. 이제 네 삶은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입양을 접근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거예요. 근데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어느 날 낯선 곳으로 가서 낯선 삶과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니 이 아이들은 굉장한 이제 상실감과 뭐 어려움을 많이 갖고 가정으로 오죠. 그래서 저도 딸아이 만나면서 그 1년 과정 동안 정말 계속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그러니까 조금 가까워지는 것 같고 아이가 뭔가 이제 나를 좀 받아들이는 것 같고 이래서 기대하고 다음 주에 가면 너무 매몰차게 거절하는 거예요. 몇 주간 안 만나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뭐가 과정이 잘못됐나? 맞나? 예,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요? 예, 막 네. 새벽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어떻게 만나면 또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똑같이 납득되지 않게 또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어른들 입장에선 그게 그래 얘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기보다 네가 어떻게 나를 거절해?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무진장 노력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네. 굉장히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네. 이게 앞이 불투명해지면서 과연 이게 것 같아. 내가 해도 되는 일인가? 얘가 내 딸이 될 아이가 맞나?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왜 우리 남편을 돕는 배필로 주셨나를 다시 느꼈는데 사실 입양에 대한 마음은 제가 더 처음에 있었고 남편은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동의를 해주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었는데 그 딸을 가까워지고 입양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저는 계속 요동을 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아이의 반응에 그리고 또 나의 반응에 감정적이 네, 저는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동요하고 생전 느껴보지 못한 수만 가지 감정이 막 여기로 오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돌아가고 싶다.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 내지는 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해? 또 가보자 했다가 또 절망했다가 이런 순간이 막 있는데 남편은 나는 저 아이의 손을 잡지 않고 보육원을 나가는 걸 상상할 수 없어. 네,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내가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하고 이제 씨름하게 된 거예요. 저는 앞이 안 보인다 하나님. 쟤는 나를 이렇게 거절하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그 이뻤던 아이가 조금씩 네. 미워질 수도 있고 싫어질 수도 있고 계속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해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결국은 제가 계속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야 아이한테. 그러니까 이게 전복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난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이런 나도 모르는 네, 우월감 그렇죠. 게 있을 그런 수 있죠. 의로움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의 그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마음 앞에서 계속 저는 이제 점점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 네가 지금 그렇게 두려운 거면 내가 기다릴게. 너가 왜 그런지 내가 좀 더 고민해 볼게. 어떻게 해야 네 마음을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나도 노력해 볼게. 이제 이러면서 1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남매의 엄마가 됐죠. 남매의 엄마가 됐는데 이제 본편은 그때부터 시작이더라고요. 또 이제 가족 간에 네, 또 가족이 되니까 이제 내 삶 안으로 들어와서 근데 입양 엄마들 혹은 입양 부모님들이 제일 힘든 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입양은 대단한 사랑, 숭고한 사랑, 저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없고 저런 믿음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만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내 모습을 인정할 수도 네. 없고 어디에다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게 고민을 하면서 딜레마일 사는 것 거거든요. 같은 게 네. 또 섣불리 입양했다 그러고 주변에서도 굉장히 그쵸. 막 이거를 맞아요. 너무 잘했다 막 되게 맞아요. 선한 일, 의로운 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거기서 나 너무 힘들다 그쵸. 지금 이거를 맞아요.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물론 가족들은 같이 좀 고민해 주지만 외부의 분들은 그렇게 그걸 왜 했어?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입양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지지 체계가 너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도 모르고 다들 그냥 그럼 원위치로 되돌리는 게 낫지 않아? 모두를 위해 이런 생각만 하지 이 가족이 어떻게 점점 더 극복해나가야지.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제가 직접 진흙탕을 뒹굴면서 이제 아이랑 딸이 되고 나서도 저는 한 3년간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였어요. 그냥 어제보다 내가 1mm만 좀 전진하자, 아이를. 어제보다 1mm만 가자. 그렇게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그래도 좀 평온해지고, 아, 내가 터널을 지났구나. 다행히. 아무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 같이 지났구나. 이제 이걸 알겠더라고요. 이제 입양 자녀들은 자기가 엄마 배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알잖아요. 네. 공개 입양 자녀들은. 그랬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정체성으로 가져가는 게 사실은 되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이걸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아이가 아 그래요? 그런 아이는 좋은 없죠. 부모님 만나서 감사해요. 이건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세상은 그걸 요구하거든요. 너 입양됐잖아. 너 감사해야지. 니네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너 입양 안 됐으면 보육원에서 자랐을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경험한 상실과 슬픔과 어떤 많은 걸 잃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지 아무도 이해하지 않고 너 이거 받았잖아. 너 감사하며 살아야지. 네. 그런 게 진짜 그쵸? 많아요. 이게 네, 맞아요. 정말 주변에서 심하다 할 정도로 많이 와요. 맞아요. 더욱다거나 이제 좀 교회에서 맞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교회에서는 알잖아요. 그냥 어른들이 다가와서 감사해야 돼. 부모님한테 뜬금없이 나는 감사하고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게 부담스러움에 다가와요. 맞아요. 이게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그렇죠. 거기에서도 상처 받은 게 많아요. 맞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그냥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더 상처로 다가올 수 그렇죠. 있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입양인들이 입양되면 당연히 너는 행복하고 감사할 거야가 보통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반하는 표현을 안 받아들여줘요. 그럼 진짜 그 아이도 네. 입양된 아이도 표현을 못하고 그렇죠. 입양한 부모도 표현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어려웠을 처음에는 되게 행복한 입양을 꿈꾸다가 그렇게 서로 속에 있는 얘기가 전혀 통하지 않고 아이 속에 이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쌓여가면서 결국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그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단계 이제 사춘기 네. 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부모를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하고 이 가정이 내 가정이구나는 알았는데 네. 정말 내 뿌리, 그렇죠. 내 뿌리에 대한 고민, 맞아요. 그 고민은 어떻게 아주 어렸을 해결해야- 때부터 사실은 그 질문이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 오면 엄마 나도 엄마 배에서 태어났죠? 이런 얘기 물을 때가 있어요. 유치원에서 그 과정을 배운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생기고 태어나는지. 그럼 그냥 자기도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고 확인을 하고 묻는데 사실은 그때 적절히 설명하기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이제 모든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그런데 너는 이 엄마 배가 아니고 다른 엄마 배에서 태어났어라고 이제 사실을 먼저 얘기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다른 엄마는 누구고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곱씹어 보다가 며칠 뒤에 다시 물을 수도 있고 아니야, 난 엄마 배에서 태어났어. 그걸 이제 인정하고 싶지 부정하고. 않고 아니면 좀 7살 정도 뭐 이렇게 더 큰 아이들은 벌써 통곡하는 아이도 있고 네, 그 사실 자체가 처음에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커갈수록 그 사실에서 비롯된 많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를 낳은 사람은 누구야? 그럼 왜 못 키웠어? 그럼 내가 필요 없었어? 아니면 내가 나쁜 아이였어? 그럼 엄마한테 오기까지 난 어디 있었어? 뭐 엄마가 날 골랐어? 아주 많은 질문이 계속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감정이 생기거든요. 아까 네. 계속 얘기한 그것을 가정에서 그대로 개방적으로 얘기하고 그 감정을 같이 수용해주고 같이 울 수도 있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면 이게 근육이 되는 거예요. 네, 내 상실을 다루는 근육, 내 슬픔을 다루는 근육이 되기 때문에 비록 아이가 아픔을 경험했지만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죠. 와, 이 정체성의 문제가 맞아요. 얼마나 그 아프게 사람을 만드는가를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사실은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 아이에 대한 정보가. 그래야 그걸 알려줄 수 있고 아이도 알아가면서 아픈 이야기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왔고 나를 낳아주신 분은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그럼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예, 이렇게 자기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자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니까 정체성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네. 안개 속에 쌓인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그동안에는 입양할 때 사실은 그 정보들이 너무 많이 유실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렇죠. 약간 새 출발하는 분위기로 아이만 싹 가면 충분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이사라 선생님은 그 딸아이한테 네. 투명하게 그걸 다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는 특히 이제 5살짜리니까 보육원을 나올 때 네. 가지고 나온 짐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와 관련된 그동안의 보육일지를 주실 수 있냐고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흔쾌히 그걸 해주신 거예요. 보육원에 입소한 날부터 저희 가정으로 올 때까지 5년간의 기록 한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 이제 선생님이 계속 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가 어쩔 때는 뭐 설사했는지 배가 어땠는지 아니면 말을 하면서 어떤 질문을 시작했는지 이런 게 쫙 있는 건데 그걸 받아오던 날 이 아이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저희 아이가 셋이잖아요. TV를 보다가 뭐 어린아이나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의 행동이 나오면 야, 너도 그랬어. 우리가 아들들한테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키웠으니까. 그때 우리 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엄마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네. 아마 그랬을 거야. 모든 아이들은 비슷하니까. 이렇게만 얘기해 주는데 그 보육원에서 자기 일지를 딱 받은 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어떻게 커왔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또 누가 도와주면서 해결이 됐고 나는 몇 살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네. 정말 입이 귀에 걸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집에 가져와서 그렇구나. 수험생처럼 봐요. 형광펜으로 주요 세상에. 부분을 또 해놓고 세상에. 옆에다 또 적어놓고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내 변비가 나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특징적인 거 이게 내가 원래 이렇게 태어났고 나에겐 이게 원래 있던 부분이구나. 이걸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여기 입양돼서 지금 가정에서 빚어진 모습도 있지만 나는 원래 이런 아이였어. 아기 때부터 좀 호기심도 많고 수다스럽고 어디 가면 꼭 선생님한테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선생님이 힘들어했대. 이런 부분이 자기에 대한 이해가 되니까 아이가 정말 너무나도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근데 친부모에 대한 건 궁금해하지 않나요? 궁금해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 알고 나면은 더 상처가 되는 경우도 네, 물론 뭐 우리가 상상하기에 입양을 선택하는 그 생부모님들의 사연이 아름답기는 힘들잖아요. 네. 예, 아마 키울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라서 다 굉장히 어렵고 혹은 아픈 이야기인데 그래도 입양인들이 하는 얘기는 아무리 아픈 이야기라도 그 이야기를 부모가 나에게 전달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아픈 이야기라도 자기가 그건 소화하고 자기가 퍼즐을 맞춰서 받아들일 일이지 누가 너 이거 너무 아프니까 우리가 생략할게. 우리가 좀 고쳐서 얘기해 줄게. 이러는 것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알고 있는 만큼 그대로 다 얘기하죠. 네. 아이들이 다 자기 이 라이프 박스라고 저희는 자기 상자를 하나씩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그 초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과 정보와 기록이 있는 그것들을 다 거기 넣어놓고 언제라도 그 이야기를 꺼내고 싶을 때 꺼내보고 저희끼리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방적인 분위기로. 네. 정말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네. 굉장히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맞아요. 정말 지극한 사랑 안에서 그 이야기를 맞아요. 건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 또 역사하실 네, 때 맞아요. 사실 아이들이 질문할 때 머리가 하얘질 때가 너무 많거든요. 진짜. 왜냐면 나는 생모가 아니기 때문에 답해줄 수 없는 부분도 많고 아이들이 해결되지 않은 질문은 계속해요. 예를 들어 왜 나를 포기했을까요가 해결이 안 되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너무 질문하거든요. 네. 질문을 얼마나 네. 혼자서 머릿속으로 그쵸. 많이 맞아요. 하고 또 하고 또 네, 하고 네. 하겠어요. 그러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분들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아무리 질문하고 아무리 답해도 해소되지 않는 질문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때 저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우리 부모를 선택하지 않고 태어났어. 네.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가 부모더라. 너도 원하지 않았고 네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입양이 네 인생에 들어왔고 우리가 지금 네 부모로 살고 있잖아. 우리 인생에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 네. 그거는 그냥 더 큰 섭리라는 영역 안에서 음. 나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게 될 거야라고 이제 네. 얘기하게 돼요.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신 가정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 입양 가족의 도움으로 처음에 기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입양 사후 서비스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입양을 결정하기까지의 그 모든 진행 과정은 주로 입양 기관에서 도와주시잖아요. 네. 근데 입양을 하고 나서부터 평생에 걸친 그 삶의 과제를 도와주는 게 저희 같은 기관이에요. 너무 절실히 네.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사후 서비스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냥 한 가정에 입양이 되면 이제 그 부모님의 몫이었죠. 네, 이제 알아서 잘 키우세요. 이제 네, 입양됐으니까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막상 우리가 알고 있던 입양과 삶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입양이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얘기하는 건 결혼이 행복이고 축복이에요랑 똑같은 말이에요. 확 와닿네. 확 와닿아. 그러니까 일순간은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삶인데. 이 지금 공감 안 하고 있는 시간. 이해 못하겠다는 이 표정도 보십시오. 이 가증스러운 표정도 보십시오. 아, 입양도 행복이네요. 네, 행복도 있죠. 근데 너무나 많은 수만 가지의 순간들이 존재하고 나와 다른 사랑과 사랑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결혼이 그래서 힘든 것처럼 아이도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고유하게 만드셨나를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네. 나랑은 너무 다르지만 원래 그렇게 만드신 아이야, 이 아이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없어. 네, 하나님의 사랑을 네 맞아요. 알게 되시는 과정. 어때요, 조한나? 이렇게 반대의 경우 사실 조한나의 엄마가 조한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는 엄마는 쉽진 않았을 테고 그런 엄마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제가 애를 키운 건 아닌데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그렇죠. 뭔가 나도 누군가 그렇게 해줬으면은 엄마가 미리 그걸 좀 더 알았다면은 그런 시스템이 좀 더 맞아요. 갖춰졌다면은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가 좀 더 활발해지지 않았을까. 엄청 활발한데. 나 활발히 아니었죠. 누군가 잡아야 될 것 같아. 아유, 네. 나이만큼 또 아이와 네. 함께하는 시간이 맞아요.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 말이 되게 공감이 가요. 맞아요. 5살, 10살 되니까 좀 괜찮아졌다 했잖아요. 저도 20살 넘으니까 괜찮아졌더라고요. 아, 그러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됐네요. 갓 태어난 그냥
엄마도 덜 힘들지 않았을까.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나도 엄마가 그런 엄마가 처음이지만 엄마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큰 딸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힘들었던 거만 너무 이 애썼다. 방송을 어머니가 보셔도 되게 좋겠어요. 보여주실 거예요, 어머니한테? 말하지 않아도 볼 것 같아요. 조한나 입으로 어머니를 이해하는 네. 이런 표현을 하면 맞아요. 어머니도 또 얼마나 그동안에 어떤